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정말 드론의 활약이 굉장하죠. 드론은 정찰 드론도 있고 공격 드론도 있고 자폭 드론도 있고 굉장히 많은 드론들이 있는데 무인기죠. 이 드론끼리 러시아 드론, 우크라이나 드론끼리 공중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알제리, 모로코, 정말 우리하고는 아주 멀리 있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끝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 알제리와 모로코가 완전히 지금 원수지간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서방제 무기를 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제 K2 전차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제리는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쓰는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제 무기 이번 전쟁 때문에 구입을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의 무기 구매 때문에 우리 천궁 지대공 미사일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사청 관계자, 방산업체들이 한번 이렇게 좀 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호주 신형 보병 전투 장갑 차량 사업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AS-21 레드백 장갑차 출품을 해서 경쟁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이 위기의 소식부터, 독일이 폴란드에 팩3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주기로 배치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폴란드가 이거 우리 주지 말고 우크라이나에 좀 줘라 라고 했는데, 독일이 그거는 안 되고 싫다 라고 공식 거부 통보를 했어요. 이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450대 규모의 호주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 랜드 400 페이즈 3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차세대 IFV 사업의 개차를 앞둔 시점에서 돌연 이 사업을 호주 국방 전략 검토 DSR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AL-31F 엔진에 의존했던 함재기 엔진을 자국산 WS-10으로 완전히 대체했다는 소식입니다. 제-25 전투기 자체의 결함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 전투기의 엔진까지 완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면서 중국 해군 조종사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튀르키 해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도 이라크 국경 지역에 대규모 지상군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경 지역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갑부대를 또 특수부대를 서부 국경 지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이라크 지역의 쿠르드족을 공격하거나 이란 서부 쿠르드 정착촌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소형 버기카에 탑재된 카운터 드론 시스템 대량 배치를 앞두고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제 소형 위상 배열 레이더 RPS-42와 소형 제머를 결합한 방식인데, 우리나라도 유사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독일이 폴란드에 지원하기로 한 패트리어트 팩3 1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자는 폴란드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당 패트리어트 포대는 나토를 지키기 위해 나토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며 폴란드 부총리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독일의 링스 KF-41 링스 장갑차, 여기 이제 M123 구형 장갑차를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진작에 지금 선정 누가 이겼다 선정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 노동당 정부가 미뤘죠. 미뤘는데 또 연말에 발표한다 하더니 또 미뤘습니다. 미루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호주 국방 전략 검토에 맞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검토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 라고 하면 또 안보를 말아먹냐 라는 비난에 시달릴까봐 하기는 싫은데 이렇게 재검토하겠다 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이 호주에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우리 레드백 장갑차, 여기 독일의 KF-41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선정을 미루더니 안 할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상황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 호주가 선거를 또 해서 이 노동당 좌파 정부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뜨네요. 자, 여기 J-15 전투기, 즉 이 랴오닝함, 산둥함 같은 중국의 항모 중에서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이륙하는 바로 그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죠. J-15 전투기. 현재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L-31 러시아제 수호-27 계열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 못하죠. 그랬다가는 미국의 캐사 제재에 걸리죠. 그래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뺏겨서 만들었던 WS-10 엔진, WS-10A, B, C가 있는데 그 C 엔진은 추력 편향 노즐이에요. 그래서 WS-10 엔진을 그냥 완전히 다 대체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B인지 C인지는 알 길이 없는데 사진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체했다라고 사진 공개됐는데 여기 보면 추력 편향 노즐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은 뭐냐? 이 엔진은 WS-10C가 아니고 아주 허접한 엔진인 그래서 잘못 뺏겨가지고 최대 출력의 AL-31F의 최대 출력의 80% 정도밖에 안 나온다 라고 알려졌던 그 WS-10B로 지금 보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래도 AL-31 두 개 장착하고도 이 무장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무장 못하고 항공모함에서 이함했던 이 J-15 전투기가 이 허접한 엔진을 집어넣으면 이제는 아예 무장 거의 못하고 뜰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자,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북부 지역을 공격했고 그리고 지상군도 밀어넣는다. 거의 침공이죠. 그랬는데 이란도 기갑부대와 특수부대를 국경으로 보냈다. 특수부대를 보냈으면 이 이란 국경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할 수도 있죠.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위, 그 시위의 최초 동기가 됐던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경찰들에게 맞아 죽었던 그 여성이 바로 쿠르드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 정부가 쿠르드족의 감정이 안 좋아서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특수부대만 보냈어도 되는데 기갑부대까지 보냈어요. 그 말은 이들도 이라크 국경을 넘어가서 이라크를 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라크의 지금 정치 상황 보면 희한합니다. 현재 이라크 대통령은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그리고 이라크의 총리는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국회의장은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대통령은 쿠르드족인데 시아파예요. 참 아주 복잡하죠. 그리고 이 쿠르드족도 한 4천만 명 되는데 이 중에서 시아파가 40%, 그리고 뭐 수니파하고 이런 파가 또 한 20%, 또 다른 정파가 또 한 20%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해요. 정말 앞으로 쿠르드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여기 이란, 이라크, 터키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기만 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해병대가 소형 버기카에다가 이렇게 레이더를 장착했죠. 이 레이더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를 정찰하러 왔던 북한 소형 드론, 이 소형 무인기 직후에 이스라엘제 레이더인데 우리도 도입한다라는 설이 있었던 바로 그 레이더죠. 그걸 버기카에 장착하고 이 레이더로 드론을 탐지한 뒤에 이 그러니까 카운터 드론건 있죠. 째밍해서 드론의 통제권을 뺏어버리는 거, 그걸 여기다 장착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째머 그리고 아주 정확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드론을 사냥하러 다닌다라는 건데 우리도 앞으로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도 봤겠죠. 자폭 드론, 또 정찰 드론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닐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전장에도 이런 거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뒤따라가는 군사력이 되지 말고 뻔한 그런 전장 상황이 될 거니까 우리는 정말 거의 대대급에 이런 거 하는 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대급이 뭡니까? 거의 중대급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팩3 이거 리비우 방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주면 안 되겠냐라고 폴란드가 이야기하는데 독일은 그건 안 된다. 나토가 써야지 우크라이나는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일견 타당성이 있고 또 폴란드 마음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폴란드는 지금 전 매체 동원해서 독일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독일하고 감정 안 좋죠, 폴란드가.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사상 최대의 군비 증강에 나선 알제리가 중국으로부터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접국 모로코를 겨냥한 조치인데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제리 정부가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중국산 전술 탄도미사일인 SY-400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 중국과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택티컬 리포트 등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11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모로코를 겨냥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알제리는 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온 국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 조달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최근 10년간 중국으로부터 PLZ-45, 155mm 자주포, SR-5, 다련장 로켓 시스템 등 포병 무기와 다양한 유형의 군용 차량, 장갑차와 총기 등을 수입했는데요. 이번에 수입이 추진되는 무기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의해 확산이 금지되어 있는 전술 탄도미사일인 SY-400입니다. 수출명 SY-400은 중국군에서는 뚱펑12A, 즉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km, 탄도 중량 480kg에 달해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이라는 MTCR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무기입니다. 중국은 자국군에서는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이 시스템에 SY-400이라는 별도의 수출명을 부여하고 이를 탄도미사일이 아닌 다련장 로켓 시스템으로 분류했는데요. 중국은 여러 구경의 로켓을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로켓 시스템이기 때문에 SY-400의 수출이 MTCR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알제리가 SY-400을 도입할 경우에 모로코 영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알제리가 탄도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10%만 늘려도 모로코 수도 라바트와 최대 도시 카사블랑카가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모로코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로코군은 미국산 호크 미사일과 중국산 FD-2000B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팩3를 이스라엘의 바락 8을 각각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주문이 밀려 당장 도입이 어려운 이들 무기체계 대신에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한 천궁2를 모로코에 제안하는 것은 어떨지 우리 당국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Y-400, 이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다련장 로켓 시스템. 그래서 이 SR-5라는 이 다련장 로켓 시스템 어떻게 생겼냐? 우리 천궁하고 흡사하죠. 이렇게 뭐 107mm에서부터 122mm, 220mm 뭐 이런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삽입할 수 있는 이런 로켓. 거기다가 옆에 또 이제 우리 천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로켓 쏘고 또 KT즈 미사일 넣어서 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MLRS, M270 MLRS 같은 경우도 이렇게 227mm 로켓 쏠 수 있고 또 에이테킴스 미사일 넣어 쏠 수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지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컨셉은 그래요. 그래서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에 MTCR 위반 안 된다라고 하지만 MTCR은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없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300km예요. 299km죠. 정확하게는 그 에이테킴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무에 들어가는 KT즘도 290km입니다. 일부러 사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400km. 그리고 MTCR 위반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알제리 국경에서 이렇게 탄도 중량 살짝 줄여버리면 카사블랑카, 라바트 이런 대도시를 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팩3 바로 이번 10월 달에 팩3를 주문했는데 지금 팩3 주문이 워낙 밀려 있어가지고 아마 27년, 28년 이 정도 돼야 인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바로 좀 들어올 텐데 어떡하죠? 바락 8 이스라엘에게 주문했는데 그 바락 8은 속도가 느려가지고 탄도미사일 요격이 잘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천궁 팔아야죠. 그래서 우리 방사청 그리고 우리 방위산업업체가 혹시나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실까봐 또 그 실무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윗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대시해 보십시오. 팔 수 있습니다. 왜? 완전히 지금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친서방 국가, 여기는 친중 국가, 알제리는 그렇습니다. 모로코는 친서방 국가. 우리 K2 흑표 잔뜩 팔아야 되죠.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번째 드론 간의 근접 공중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과 러시아군 드론이 맞붙은 이 전투 단 몇 초 만에 너무도 어이없게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 드론을 근접 공중전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며 러시아 드론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한 단 한 방의 공격에 나가 떨어졌다고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를 인용해서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11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는 포격으로 초토화된 마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감시하는 러시아군이 DJI 매빅 드론이 등장하는데요.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접근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지상의 우크라이나군을 정찰 중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은 지난해 출시된 최신형 DJI 매빅3 드론이었는데요. 동체 상단에 러시아군의 심볼이 된 Z자가 크게 써있던 이 드론은 중량 895g의 경량 드론이지만 최대 6,000m의 고도, 최대 30k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시속 68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동체 하단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은 물론 고해상도 영상 촬영도 가능한데요. 자신과 표적이 고속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초점을 유지하고 촬영할 수 있는 타겟팅 기능이 있어 이번 전쟁에서 정찰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드론입니다. 문제는 이 드론의 카메라는 동체 하단에 달려 있어 머리 위에서 적이 접근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러시아군 DJI 드론을 발견하고 동체 상부의 선명한 Z자를 확인한 뒤 곧바로 몸통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비슷한 체급의 드론을 사용했다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드론으로 러시아 드론을 공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몸통 박치기에 당한 러시아 드론은 쿼드콥터 프로펠러가 손상되어 곧바로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사례가 지난 10월 초 루한스크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으로 러시아군 드론을 격추한 사례에 이어 두 번째 드론 근접 공중전 승리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드론 상단에 Z자만 그려넣지 않았다면 아까운 드론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 멍청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영상 캡처한 건데 지금 뭐 아주 폭격으로 초토화된 마을이 있고 이 마을 상공에 지금 드론이 한 대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위에다가 이렇게 Z자를 딱 그려놨어요. 이거 우리는 러시아군이야 라는 광고하고 있죠. 근데 이거 지금 누군가가 찍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찍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려 받아버렸는데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여기 이제 쿼드콥터가 프로펠러가 위에 있죠. 그게 그냥 쳐가지고 이렇게 훅 갔고 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 쿼드콥터 이 로터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그맣게 그 빨간 원을 쳐놨는데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락했는데 이게 그러면 왜 러시아군은 이렇게 당했냐? 왜 바보처럼 안 싸우고 당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미처럼 만들어 놨네요. 그런데 카메라는 이 매미처럼 만들어 놓은 이 대가리 부분 아래에 이렇게 있는데 즉 전방과 하방만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상방과 후방, 측방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위에서 내리꽂든지 더 후방에서 내리꽂으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조그만 이 드론에다 카메라 장착하고 뭐 해야 되니까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왜냐 이거 군용이 아니고 상용 그냥 일반용이니까 저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펠러가 4개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가볍게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가벼운 재질로 만들었겠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라는 말하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몸통으로 이 날개 부분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개가 부러져 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냥 추락하는 건데 이게 10월 초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군이 포탄을 때리고 그 포탄 낙탄하는 곳쯤에 이 러시아군이 자기네들 드론 보내가지고 제대로 잘 떨어지고 있냐 지금 관측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군가 찍고 있죠. 찍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드론입니다. 이건 러시아 드론. 그렇게 해서 또 이 후방입니다. 러시아군 드론의 후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 보고 있죠. 그리고는 가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당연히 또 추락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드론 대 드론의 근접 공중전, 도그 파이팅이라고 하죠. 개싸움에서 이전 이승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없네요. 아 정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